세요. 네, 김PD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하 주차장이라 아, 전화를 2번 했는데 막 끊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방송 녹음 못 하겠네? 이렇게. 네, 네, 어떤 오늘 일로? 3번째 딱 걸렸네. 이 방송 하라는 예. 신의 계시 같아요. 아, 네, 세 번째. 예, 전화 주신 중요한 문제가? 좀 하나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네네. 어떤 분야든 다 그러겠지만, 네. 각 분야에서, 네.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잘못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네. 이 부동산 분야에서 네. 유독 이렇게 나만이 이게 진짜 진실된 정보다. 나만이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기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네네. 그리고 이 양반의 어떤 이야기들을 네.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 말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발생이 되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말씀 너무 빙빙 네. 돌리셔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네. 쉽게 얘기해서 네. 교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교주가 되고 싶은 사람.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40명이라나 뭐 그래요. 40명이요? 40명이래나. 제가 예전에 80명이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작은데. 자칭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약간 메시아 신드롬? 내가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만이 이것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만이 이 분야에 정통하다. 나 이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 뭐 이런 그렇죠.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 오늘 오전에도 강의를 했는데요. 네. 제가 그 강의를 하는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 제가 이게 피교육생들 피교육생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라서 전문가 그룹이라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오늘 안 그래도 그렇잖아도 이게 어떤 분이 자기가 어떤 소송 사례를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말 너무나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충분히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네가 모른다고 해서 네가 모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얄팍한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뭘 알고 있으면 상대는 그걸 몰라요. 그렇죠. 내가 무슨 크고 비밀한 일이라도 아는 것처럼 상대방이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른다고 그 사람을 무시해요. 상대방을. 그런데 역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도요. 너는 그거밖에 모르지 나는 그거 말고 더 다른 것도 알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교주 신드롬은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갖는 신드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네네. 자기 스스로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교주 신드롬이 아니라 나는 교주가 아니고 그냥 전문가다. 진짜 그렇죠. 정통한 거고 나밖에 모른다. 내 말이 다 맞는 말이다. 내 말이 다 맞다. 네. 너무 참 그런데 사실 저도 어떤 분야에서는 제가 이제 나름 공부도 하고 책을 외국 서적도 사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공부를 좀 하면서 이 알고 있는 깊이들이 사람들이 되게 깊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공부하지 않아. 책 보기 귀찮아하지만 저는 그걸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현장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 외국 사정을 가지고 학자들이 떠들어대는 걸 가지고 너무 학자들은 국내 실정을 모른다, 시장 상황을 모른다 이런 걸로 굉장히 비난하고 좀 비판하고 좀 회의적인 어떤 시선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거.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겸손해졌잖아요. 어느 순간에 아니야,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 한번 정말 강호는 넓고 고수는 많아요. 제가 그렇죠. 너무 이해하게 된 게,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업계, 네. 부동산 업계, 네. 자기만이 고수다. 아니에요. 내 말만이 뭐 다 맞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꽤 많지 않나요? 제가 이 네. 부동산 이 관련 산업들이 네네. 왜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못하는지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요. 네. 그런 얄팍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요. 협업하지 않아요. 콜라보레이션이 대세인데 협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최고고 저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을 나눠 갖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용만 하다가 내가 독식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위너 텍스로 영어 발음이 구려. 아무튼 승자 독식의 어떤 사고에 빠져요. 특히 이 업종은 내가 제일 잘 알고 하니까 이 모든 이익은 다 내 거야. 니네들은 이 전문 용어예요. 뽀찌 조금만 먹어. 뭐 이런 거예요. 뽀찌? 네, 뽀찌. 그러니까 개평. 하이 전문 용어. 네, 이거 업계 비속어예요. 완전 필드 용어.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 밑에서 그 좁은 소견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더 크게 되는 걸 봐요. 더 역량을 발휘하는 걸 봐요. 그러면은 네. 그 어떤 뭐 그런 특성의 뭐 사례나 또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일반 분들이 조금 구분할 수 있을 뭐 이렇게 좀 어렵겠지만 구분? 방법은 없을까요? 구분한다? 네. 우리는 또 그거를 제시를 해드려야 되잖아. 한번 누구 얘기를 막 현혹을 막 하잖아. 그러면 이런 것 포인트를 먼저 계산을 해봐라. 저는 제가 실사례를 그건 말씀드리기 전에 누군가 사람들이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합니다라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내가 이 업계에서 오래됐고 이 업만 전문으로 했고 근데 전문으로 했는데요. 연수만 간 사람들 있어요. 세월만 보낸 사람들. 그냥 정말 그 업을 파고들지 않았어. 근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1만 시간의 법칙도 얼핏 얘기하고, 그랬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요, 하루 3시간씩이면 10년 전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 업은요, 저 같은 경우, 오전 8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심지어 새벽 1시까지도 계속 매장을 돌았어요. 이 상권을 돌았어요. 그러면, 심지어 2, 3년이면 고도의 전문가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냐고, 다들. 다들 그렇게, 제가. 다들 자기들이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은 최고로 이렇게 하고, 최고로 뭐를 많이 하고, 뭐를 열심히 하고, 이런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전문용어로 이빨을 깔 때. 제가 북한식으로는 그 이빨을 턴다 그런대요. 제가 저기 탈북자를 만났거든요. 탈북자가 이빨을 턴다 그런대요. 그런 거. 근데 이 이빨을 잘 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업무를 어깨너머로 배웠던지, 어깨너머로 봤든지, 네네. 그런 거에 말을 같이 섞었든지, 네. 저는 이 업계에서요, 어떤 빌딩 건물 하나 크게 어떤 매각건이 있었다 이러면요, 그거 내가 있다라는 인간을 한 트럭은 만나요, 한 트럭. 그런 인간들을 트럭으로 실어올 수 있어. 소위 우리가 발 담궜다라고 하는 인간.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이 일에 직접 관계돼서 직접 뛰어들어서 현장에서 정말 피눈물 흘려보고 뒤돌아서지 않고 이 막 몇 년간 씨름하지 않고 네. 보통 큰 일들을 할 때는요 몇 년간 씨름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씨름 없이 그런 고뇌의 시간이 없이 그거 가지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술 마시고 막 잠 못 자고 분하고 열받고 좀 더 잘할 방법이 없나 고민해보고 이런 거 안 한 사람들이요. 네. 말을 건네들은 거, 야, 이거 좀 어떻게, 너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이렇게 건네받은 것만 갖고도, 내가 그 물건 나도 있었는데, 그거 나도 했었는데, 그거 나 했는데,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죠. 진짜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네. 짜고, 네. 구성을 잡으면서 접촉도 하고, 네. 그러면서 조금 좌절할 때도 있고, 다시 네. 또, 만들어 나가면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네. 그것이 진짜, 이 사람이 이걸 했구나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예, 성과가 있어야 돼요. 네. 성과라는 것도 그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 결과물이라는 것도 그 어떠한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얘기를 하면요. 말이 빠져, 중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사람들이 왜 당하나, 왜 저 사람 말을 믿지? 어떻게 저 사람 말을 믿을까? 제 주변에는요, 브릿지론으로 돈을 번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돈을 벌어요. 근데, 예, 그렇게 돈을 벌어서, 외제차를 6, 7대씩 막 가지고, 이렇게 한 친구들을 봐요. 근데 그렇게 막, 허세가 쩔죠? 근데 뒤는 다 힘들어요, 뒤는 다. 뒤는 다 힘들어. 볼 때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몰라. 그냥 돈만 챙겼어.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건 전문가는 아니야. 돈 챙기는 거죠. 사꾼. 심지어 말하면, 그냥 돈 뜯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일답게 잘 해내고 문제를 잘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그냥 돈만 땡기려고 하는 우리 소위 너무 전문 용어 오늘 많이 푼다. 오늘은 저희 허심탄회하게. 그러니까 돈만 땡기려는 소위 그런 인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급하면 돈 땡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람들에게 막 급하면요 궁주통일하고 급하면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사실인 것처럼 말할 능력이 생겨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를요, 이 사람이 저렇게 흥분해가지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데 정말 진심이겠구나. 이렇게 믿어줘. 우리 너무 착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궁박할 때 있잖아요. 궁박할 때, 너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누가 나 좀 도와준다고 하면요, 귀가 번쩍 뛰어요. 그런데, 그렇죠. 아무 이익 없이 나를 도와준다고 할 인간이 사실 이 세상에 그다지 없어요. 난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일부야. 일부고. 정말 사심없이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많이 도와주고 했어. 저 사심없이 몇 년간 일해주고요. 사심없이 몇 년간 일해주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받아서 소송하고 8개월 동안 제가 그 전문가들한테 이게 실무 사례다 이러고 얘기해주고 이러면요. 다들 너무 악질을 만났다고 막 비분관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저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심없이 한다고 해서 다 좋으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적절한 이해가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좋다라는 거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는 언니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아는 언니가 문제라 그랬잖아. 아는 언니 때문에 저 기획부동산 가고. 네네, 아는 언니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우리 잘 아는 형님이 문제예요. 잘 아는 동생이 문제고, 잘 아는 후배가 문제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야. 어서 다 주워 듣고 와서 카더라 통신으로 옮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게 전문적으로 분석할 능력이나 역량이 없어요. 저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요. 정말 실제로 중개업을 하신 분이에요. 일본에 유학까지 다녀오시고 너무너무 괜찮은 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테란노 그거 얘기했죠. 기획부동산 있다고. 제가 그 업계에서 짬밥이 얼만데 저한테 정말 거기를 한번 그러니까 그 거기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 실현 가능성 있는 토지를 이렇게 매매하는 데인데 자기랑 한번 꼭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일을 해보자는 거죠. 저에게 우량 고객들이 있거든요. 정말 저를 신뢰하는, 전 오래됐고 저희 고객은 거의 평생 가는 동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게 우량 고객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는 토지 분양하거나 이런 것과는 제 적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업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래. 여기는 진짜로 확실하대. 철도 부지에 개발되는 계획이 확실하고 그쪽 부지의 땅을 진짜로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테헤란로에 있는 어떤 회사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회사 맞대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 회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수년 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수년 전에는 제가 직접 회사에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나 싶어서 혹시 가봤다. 네, 가봤는데 나는 그런 일을 조금도 더 알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는 더더욱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속아요. 그렇죠. 왜 속을까요? 그놈은 돈 때문에 속아요. 욕심 때문에. 될 것 같거든. 될 것 같거든. 욕심이 다 화를 불러요. 속탐 배실. 우리가 수수료 적게 내고 이익 많이 보려고 하다가 화를 불러요. 적절한 대가를 치르려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욕심. 네. 욕심. 네. 우리가 그 욕심이요. 욕심이 미끼 같은 거야. 미끼. 우리가 그 미끼를 물고 싶은 거야. 낚싯바늘이 있거나 말거나 그 떡밥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 네. 질문을 하잖아요. 네. 은근슬쩍. 네. 그러니까 이거 어때? 라는 것 중에 네. 50% 이상은 이거 내가 갖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어떤 분은 뭐 100%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야. 이거 어때? 저쪽에서 이거 별로야 그러면은 힘들어하는 거야, 이 마음이. 근데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보통 A급 사기꾼들은요, 네. 이 사람들과 그 고객들과, 고객이 아니라 호객이죠, 호객. 호갱. 호갱들. 그러니까 고객이 호갱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A급들은 보면, 이 사람들하고 말을 해보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이 어느 방향에 꽂혀 있구나를 관찰을 해서 그쪽으로 막 말을 몰아가요. 그러면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왠지 얘가 나랑 코드가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해. 근데 특 A급 있어. 특 A급. 특 A급은 뭐예요? 되게 궁금해. 가만히.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내일 송금할게요. 특 A급들은요. 네. 상대방이 바라는 걸요. 가만히 들어줘요. 가만히 들어주고요. 그리고 자기는 잘 모르는 척해요. 특 A급들.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교주 신드롬 있는 것들은 그냥 A급 사기꾼이고 특 A급들은요. 말 안 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왜냐면 사람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아, 이렇게 어눌한 애는 적어도 나한테 사기는 안 치겠지, 이렇게 생각해. 아. 나한테 사기는 안 치겠지 하는 그 인간이 나한테 사기친다니까? 아우, 배웠어요. 나도 이제 얘기 안 할래. 아, 뭐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귀를 여는 사람과,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라고, 네. 귀를 뭐 몇 배로 여는 사람과, 어눌한 척 하는 사람은 달라요. 말도 어눌하게,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미끼를 몇 개 띄엄 던져. 그러니까 얘가 뭔가 알긴 아는데, 이렇게 어눌하니까, 내 말은, 적어도 얘가, 내 심부름은 잘하겠구나. 그리고 나를 사기는 안 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치밀하게 사기치는데, 그런 애가. 저는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사기꾼 속을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특 고수. 항상. 교주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럼. 교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교주들은 핫질이야, 핫질. 교주들은 그냥 핫질이야. 우리가 언급할 가치도 없어. 사실은 이게 저 잘났다고 막 이런 애들은 그래 너 잘났구나 그냥 그러고 빠이빠이 이러고 가야 돼. 보통은 이렇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예수가 40년이라고 그랬지만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약간 교주 신드롬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핫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은 능력 없어요. 역량이 없어. 능력이 없는 것보다도 역량이 없어. 그 어떤 일들을 해낼 만한 역량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뭐라 그럴까, 어떤 종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인 많죠. 종교인부터 시작해서 부동산까지. 또는 다른 또 업종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에도 많고요. 너무 많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근거에 있고 또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감성에 막 호소하면서 또는 뭐 이렇게 마치 막 이게 뭐 어떤 뭐 신적인 어떤 뭐 그런 것처럼 막 하면서 자신만이 막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고 자신만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나를 믿으라라는 식의 말들은 한 번쯤 걸러야 되지 않나. 제가 철이 없을 때는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어렵겠습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고객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다 다르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저는 당신의 요구가 정확히 무엇입니까를 계속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근데 사람이 내 마음 나도 몰라거든, 사실은. 그렇죠. 파는 사람도요, 뭐 나는 얼마 아니면 절대 안 팔아! 뭐 이러지만 사실 상황 바뀌면요, 안 그래요. 뭐, 다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어딘가는.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인정에 너무 끌리고, 그놈의 술자리 한번 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면, 그래, 그냥, 금방 형님 동생하고, 언니 동생하고, 이러면서, 그 언니, 내가 개인적으로 좋으니까, 그래 놓고, 좀 사귀다 보면, 나 너무 믿었는데 그 언니 때문에 깼어. 나 너무 믿었는데 그 형님 때문에, 나 완전 맛갔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저도, 이제 조금, 좀, 올해는 아니지만, 좀, 살면서 많은 진짜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내가 그래도 정당하고 올바르게 살면은, 언젠가는 누구든 이해를 해주겠지. 이게 이제, 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느낀 게, 아닌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럼요. 저도 몰랐는데. 만나면은 이게, 그리고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배신이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한두 번은 당해줄 수 있어요. 속아줄 수 있고. 그러나 그게 계속 반복되면, 서너 차례 반복되면 서로를 위해서 끊어줘야 된다는 조언을 저도 들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한 번 배신하면은 그 상태에서 그냥 끊어버려요. 아니 친구들도 매한가지고 정말 한번 이렇게 이게 실수가 있고 오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내가 이해를 해요. 실수는 친구니까 알아. 근데 이게 고의로 그런 식이었다 그러면 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한 20년 지기도 안 만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50인데 이게 한번 이제 예전처럼 돈 빌려줘서 못 받으면은 다시 내가 일하면 돼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해가지고 뭐 망했어 그러면 아유 또 내가 해서 벌면 되지. 20대 때 특히 30대 때 이래요. 제가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일어서기 힘들죠. 애들을 어떻게 키워요? 애들이 지금 초등학생 이제 4학년, 2학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잘라버려요 그냥. 뭐 안 만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방송을 이제 명절도 다가오는데 무거운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아니야 명절 때 아는 언니 조심하자. 명절 때 분명히 고향 내려가셔서 아는 사람 만나고 막 오래된 그 만났어. 야, 뭐 좋은 거 있어. 너 이거 뭐 이거 투자하면 좋아. 뭐 이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걸르실 수가 있잖아요. 아유, 오늘, 왠지 김 PD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많이 삭히시네. 지금 좀 굉장히 참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좀, 고뇌가 가득해, 고뇌가. 고뇌가 가득해. 안타까운 게, 많이 진짜 큰 비즈니스로 만들 수도 있고, 정말 공동타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기획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연결을 같이 마음이 좀 안 맞아서 못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속상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 안 하잖아요. 성격 자체가.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김 PD님인 걸로. 저도 이제 이 엑스파일을 하면서도 소명감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신가요? 다행입니다. 왜냐면 방송은 아무래도 우리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틀렸을 때는 바로 수정을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정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말 바꾸지 않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 잘한 건 정말 잘했다라고 또 널리 알리고 이래야지. 이게 잘못한 거 누가 잘못했는지 말 바꾸고 지가 막 돌려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은 좀 제가 좀 억누르면서 다른대로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 오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제도권 문제, 정치권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탓하기 이전에 나부터 바르게 살자. 내가 바르게, 내가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공자가 그랬잖아요. 치국평천을 하려면 가장 먼저 수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신 제가 안 하고 치국평천화만 하겠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삶이 역삼각형이 돼요. 그 삶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우리는 수신이 깊이 깔려야 돼요. 수신이 된 다음에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치국을 하고 평천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나를 다스려야겠다라고 느낀다고. 근데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 PD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상하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왠지 김 PD님 개인 상담해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막 사기꾼 속을 해서 왜 그런 데서 일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믿는 고객들이 있었어요. 네가 아니면 내 일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순진했죠. 진짜 이 사람은 나 아니면 아닌가 보다,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를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일을 마치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둬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아무튼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직원들이 막 물어볼 때 이 일이 정직한 일이냐, 남들이 다 사기꾼이라 그러는데 정직한 일이냐 물어볼 때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사 짓는 일만큼 정직하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자신 있게. 네. 우리 스스로도 이 방송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 먼저 바르게, 그리고 우리도 방송을 시류에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뭐 보니까 저는 팟캐스트를 김 PD님 덕분에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경험하면서 보니까 여기 완전 춘추 전국시대라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가 도대체 공중파와는 매우 다르구나. 좀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약간 그들만의 리그를 막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거에 흔들리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원래 섞이는 거 좀 싫어해요. 섞이는 거 싫어하고. 저도 싫어요. 네, 섞이는 거 싫고, 엮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좋은 그룹들이 있어요. 김 PD님도 좋은 그룹들이 많으시잖아요. 좋은 사람들. 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분들과 바람직한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또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그렇죠. 이루어 나가는 같이 가는 거죠. 네, 같이 만들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끝낼게요. 네네. 네. 세상은 더불어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잘났고 혼자만 못났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잘난 사람은 조금 못난 사람 업어주고 네네. 조금 못난 사람은 그거에 너무 비굴해하지 말고 네네. 나중에 자기도 더 잘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큰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우울했던 거는 이제 저랑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또 구정을 기해서 또 1년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마지막 방송을 이제 우리 방송이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고 2015년에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이렇게 방송 하나 좀 남기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유, 네. 전화 주셔서 뜻밖의 전화를 주셔서 저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 새해가 오네요. 우리 한국 명절 설날이 다가오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마음에 소원하시는 것들 다 이루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일신 우일신이라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네. 또 길어져. 저처럼 우울했던 거 저 이제 다 털어버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부로 다 털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